국민의당 제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권교체가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부대끼며 그만 좀 주시면. 국민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총선 때 지지해 주신 국민을 생각하는 1분 1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보시기에 우리를 미숙하고 부족하고 파벌과 개파로 오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파벌도 개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통렬하게 반성하며 이 자리에 계신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회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꿀벌처럼 일사불란하게 일하자고 거듭했습니다.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의원총회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 그리고 주말에 당내외 다양한 문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비대위원은 비교적 당을 잘 아는 원내외 당내 인사 중심으로 인선해서 출범시켰습니다. 2차로 대위 인사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구색 맞추기 인선은 지향하고 오직 당을 기초를 쌓는 또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비대위 일하는 비대위를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당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비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20대 국회 등원과 함께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특위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서 3당 지도과 합의해서 특위나 혹은 자문기구를 구성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조만간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해서 특위나 혹은 자문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권은 정권의 실정과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동네 앞동산을 오르는데 히말라야 등반 준비를 준 것은 없는지 살펴서 반납하자는 것이지 또 이 기회에 하얀 와이셔츠를 세탁하듯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탈탈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는 수많은 논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출판 기념회 정도만 공개하는 것으로 실천되었을 뿐 말과 종이로 내려놓는 특권만 해도 수천 건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더더욱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와 야당의 활동을 보장하는 권한은 강화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권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단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은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말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면책특권은 보장하되 거듭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및 현대원 비례수석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언론 개입을 본업에 충실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현 수석과 관련된 수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체 조사나 사전 준비 없이 출석해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홍보수석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 문제를 청와대가 비호하고 여전히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진실을 규명해야 청와대의 자체 조사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 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언론 탓만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한 오만불선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래전략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엔진의 처마 플러그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현 수석이 과연 한국의 미래와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현 수석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당장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서실장도 현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의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짚고 심기일전할 때입니다. 새정치란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당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열심히 노를 저어 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직시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람은 파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국민의당은 거듭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가 제시했던 새정치의 방향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조화시켜 당의 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앞만 보고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갈 때입니다. 새정치란 누군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국민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소명을 잊지 않고 의원님들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정말 우려할 수준입니다. 1223조 7천억 원, 그 규모도 놀랄 정도이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4%로서 명목 성장률을 거의 2배나 상회하는 가파른 속도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도 지난 3월 말 145.6%로 전년 동기 대비 9.6%포인트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 미세한 조정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을 계속 쌓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한쪽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집단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그 자체 하나의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소득이 늘어도 수요를 늘리는데 제한이 되는 우리 거시경제에 있어서 큰 어려운 요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첫째로 가계부채는 금융, 거시경제, 국제경제, 주택정책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임시 방편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금리 인상이 부채 보유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철저히 시나리오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셋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DTI LTV를 완화한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DTI LTV 정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는 반드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적인 금융대책과 동시에 정책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KDI는 최근 급등한 집단대출 때문에 2017년부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대량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조선업에 대한 무리한 신용 재구금으로 부실화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무리한 집단대출 보증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실화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최하게 될 3차 민생경제 점검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3차 민생경제 점검회의 때는 3당 대표들께서 대표연설에서 공통된 관심사로 보였던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완화 방안 또한 주요 의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대량 치료를 불가피하고 브렉시트, 후폭풍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편성을 한다면 그 목적은 하반기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고 브렉시트의 악영향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은 세금으로 돈 있는 부유층에 혜택을 주고 자동차 회사의 재고를 처분시켜주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계소득, 임금소득과 고용을 늘릴 대책을 없고 브렉시트 대책도 찾아볼 수 없는 습관성 재정지출 확대책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세수와 작년 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고 브렉시트 영향이 본격화될 내년에 쓸 돈이 오히려 줄어들어 근원적인 경기 대응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간 3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맞춘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국민적 분노가 들끓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계층, 지역 간의 소득 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소득과 임금소득을 높여 유효수요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부문과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층의 추경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제2정제위원장 김종록. 이번 리우올림픽은 12시간의 시차, 20시간 이상의 여행거리 등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안한 국제 정북 및 고질적 치안 문제, 지카 바이러스 및 수질 오염 등에 따른 질병 문제 등에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신종플루 유행 조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의 안전 및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질병 예방 백신 접종 및 예방약 처방, 특히 모기 기피제 성분이 함유된 특수 재질의 선수단복 제작 등 선수단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음으로써 침체된 국민 정서에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데펜던스 독립 2014년 다이빙 3년을 하지 말라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외압을 넣기 시작한 뒤로 뜬금없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의하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정부 지원금이 한토막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산시 영화진흥위원회의 갈등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우리나라 영화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화제 개막까지 이제 불과 4개월 남았지만 이들의 갈등은 지금까지 진행형에 있습니다. 영화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안보에 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로 예술에 관여하고 도를 무기로 외압을 가하는 것은 독재 국가와 다름없습니다. 부산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가 파양되지 않도록 영화제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영진이는 정부의 홍위병이 아닌 영화계의 근위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영진이와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외압을 가한다면 저를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당 차원에서 사태 해결을 즉각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여성,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창당 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지만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새정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정책 역량 워크숍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 미방위 업무 보고 시에 1조 원대의 소비자 할부 수수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복잡다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는 방안, 분리공시제와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많은 방안들을 찾아보고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린 만큼 진전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남북관계의 현실은 44년 전과 지금 차이가 없어요. 지난 30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김정은의 시대를 선언했고 핵과 테러 위협, 미사일 발사 등 강력한 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
대화 중단 등 제재 중심의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악화의 기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되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꼬인 관계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비법은 결코 없습니다. 불신의 세월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신뢰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향적인 관계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 역시 비핵화 동의와 함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길에 나서야만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7.4 남북 공동성명 4주년을 맞아 진정한 남북 화해의 시작을 기원합니다. 도심경 개업 불가능했던 백화점, 쇼핑센터 개명 꼼수로 제가, 전두환도 롯데월드 화끈 지원, 이명박은 막가파식 편들어 역대 정권 불허했던 제2롯데월드 공군 참모총장 경질 뒤 허가, 롯데는 MB 친구 장경작을 중용, MB 임기 중 매출액 2배로 불려, 박정희의 쇼핑센터 허가에서 MB의 공군 참모총장 경질 허가까지 역대 보수 정권이 쌓아올린 비리 의혹의 백화점을 우리 국민의당은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변경이 국회 입법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조치에 이어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5조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법이 38개입니다. 각 법안들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또 중소기업들 간의 상생을 위해서 국회가 오랜 논의 끝에 통과시켜온 법들입니다. 근데 정부가 시행령의 숫자 하나를 고침으로써 그동안의 국회의 노력을 한순간에 불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가업 상속 시에 상속세가 감면되는 그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던 기업들이 5조에서 10조까지의 기업들이 무려 25개 민간 기업 집단 552개의 기업들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갑자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꾸준한 로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생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조항에서도 제외되어서 이들 기업 집단 간의 합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법, 중견기업법상 적용 대상에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집단 지정 해제가 우리 기업 환경에 줄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령 개정이라는 이유로 국회와의 논의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38개의 법안에 영향을 일거해 주는 것인 만큼 개별 법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입법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하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은 별도의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5조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 버리면 그 뒤에 법률안 개정이 늦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법률안이 개정될 때까지 대기업 집단에 관한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 집단에서 해제되는 기업들에게 투자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리게 될 중소기업에 대한 위협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변경 시행령에 관한 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